설명하신 시술 사례를 보니까 이 젊은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통 젊은 분들은 좀 통증이 있으면 이게 류마티스인가 아닌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 이 진단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의 경우에 진단법이 이제 대부분 병원 가서 진단을 받긴 하시지만 류마티스는 이제 혈액 검사나 이런 의사의 진단만으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임상 증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학회에서 얘기한 7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시고 이 증상이 6주 이상 장기간 지속이 됐을 때 류마티스가 확진이 되게 되는데요. 네. 임상 증상 7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조강직.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시는 거. 그리고 관절 염증의 부위가 3군데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말단부의 관절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측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쪽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양측에,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나타나시게 되고요.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했을 때 나타난 류마토이드 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관절이 변형돼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죠. 네네. 또한 이제 엑스레이상이나 방사선으로 봤을 때 진단을 했을 때 뼈의 강직이나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보였을 때 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있을 때 이런 7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요, 어디가 네. 좀 뭐 아프다, 쑤시다 그러면, 아이고, 3일 이러다 말겠지 뭐. 맞아요. 이러면서 네. 안 가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관절 변형도 오고, 네. 이렇게 굽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 변형이 있는 분들의 치료 사례가 있습니까? 예. 치료 사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분 39세 환자분이셨었는데요. 2005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손목과 양쪽 발가락 관절 변형이 심하셔서, 발가락 관절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걷기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양방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변형된 손목,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드셨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으실 그 당시 2005년 당시에 이 갑상선도 또 앓고 계셨던 거예요. 더불어서 임파선의 종양까지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균형이 다 깨지니까 네.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갑상선이라든가 임파선까지도 이렇게 종양이 나타나서 몸에 있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셨던 거죠. 지금 이분은 또 약간 좀 어려우셔서 또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지금 탕약을 좀 복용하지 못하신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고강도로 왕뜸요법이나 살을 직접 태우는, 물론 좀 많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직접구요법을 시행을 하셨었고요. 네. 약침요법과 그다음에 교정요법,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으셔서 발가락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 척추가 자꾸 틀어지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교정요법을 사용하게 되셨는데 네. 중간에 이제 몸살과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몸이 아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반응인데 몸이 아프죠,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다행히 지금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분 치료를 좀 오래 받으셨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고 약을 네네.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료가 딱 됐는데도 네.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재발률이 많지는 않고요. 단 재발을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한 전체 10%에서 20% 정도가 재발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재발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잘 치료를 받으시고 몸의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 한두 달 만의 치료로도 예전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빠르게 회복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 경감 속도도 아주 빠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재밌는 상황극으로 꾸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메디극장 준비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보다 현란할 수 있을까요? 온몸을 엣지 있게 흔드는 폼이 이 효리도 울고 갈 정도예요. 역시 보는 눈들은 있어가지고 이 몸의 힘줄은 정말 식을 줄을 몰라요.
젊을 때 바짝 춤춰줘야 해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놀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365일 중에 하루는 쉬어줘야 해요. 근데 몸이 이상해요. 온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나도 뻑뻑 공주가 될 것 같아요. 평소 관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하는 사용 빈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관절에 관절 증상이 다 나타나실 수 있고요. 관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설거지는 산더미예요. 도대체 무슨 설거지가 이렇게도 많은지 세상에 있는 설거지는 다 모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소중한 나의 손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요. 목장갑으로 기본적인 손을 보호해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통해 2번 손을 보호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맞아요. 나의 귀중한 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예요. 찬물은 금지. 손이 얼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설거지를 시작해요. 설거지의 관건은 바로 스피드. 눈에 보이지 않는 손놀림으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무리해요. 나는요, 설거지의 달인.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가장 제격이라는 TV 시청을 해요. 오늘따라 볼만한 프로가 없어요. 방송국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모컨을 누르는 이런 하찮은 일을 나의 귀중한 손에 맡길 순 없어요. 할 일 없는 턱 같은 애들이 해줘야 돼요.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면 꼭 지켜야 하는 생활수칙은 무엇인가요? 초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 후에 몸의 피로도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운동을 꼭 하셔야 이 몸이 더 나빠지지 않고 관절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